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혐의가 하도 많아서 네. 기자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검찰이 뭐 측근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마다 다 언급되고 있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막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만 해도 지금 네 갈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죠. 자, 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 역시 다스가 되겠죠. 네, 다스죠. 일단은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네. 다스를 통해서 혹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음흠. 등의 이제 우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다스 경영 현황 등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요. 네. 또 오늘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 미국의 이 다스의 로펌 선임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한 정황을 놓고서 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음흠. 또 최측근을 이용해서 차명재산 및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혐의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좀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라면 다스의 실소유자는 검찰 수사 결과 MB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휴가 끝나면은 네. 분명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텐데요. 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검찰에서 거의 확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은 힘든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은 주범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의자가 되는 피의자 거죠. 신분으로 네네. 소환 조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포빌딩이라는 곳에서 네.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나오면서 네.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이제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인사를 괴롭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걸 염두에 두면 약간 이제 격세지감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록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청와대 문건들을 뭐 사실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창고에다가 박아 놓았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야 되는 자료들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밝혔으니까 그러면 왜 거기로 갔느냐? 뭐 당연히 따라붙는 의문이 되고 또 추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혐의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검찰은 이 MB 집사로 불리면서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네네. 또 그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한테도 특활비가 달러로 전달됐다는 진술도 10만 있고요. 달러.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또 똑같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거의 판박이죠. 그래서 뭐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총선 앞에 어떤 여론조사 돌렸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거의 판박이니까.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정황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 공작과 뒷조사를 벌인 정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네. 또 이에 국세청이 협조한 것을 파악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구속한 상태고요. 네네. 또 이 현재로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국정원 실무자 등을 통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검찰이 확정을 한 단계인데 네. 원 전 원장을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몇 갈래인 거예요? 총 4가지 갈래인 거죠.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예.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물 관리법 위반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 이렇게 4가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휴 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네. 이대로라면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키워드 준비하면서 네. 계속 머릿속에 저는 이제 사자성어 하나가 막 되게 막 어떤 연결돼요. 건데요? 인과응보. 어떤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자꾸 정치보복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전임 대통령과 전 정부를 모욕하고 뒷조사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해코지를 시작한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자성어가 막 머릿속에 맴돕니다. 지금 강양구 기자가 몇 갈래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큰 덩어리고 여기다가 또 뭐 몇 개 덩어리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렇죠. 이런 것 같은 네네. 경우도 이제 최고 그러면 몸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건 덩어리이고. 이것은 이제 사법적 의미에서의 죄목으로 만약에 이제 또 나누면.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1심 판결이 나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그 죄목이 18가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20가지가 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이게 하나씩 제목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근데 뭐 지금 이 얘기 하기는 좀 이르죠. 네. 어차피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지금까 끝나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갈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정리하기도 힘든 벅찬. 네.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되는 게 왜 그 필요하다고 보냐면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속되었던 의혹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아, 이건 이런 거였구나. 네. 그리고 또 다스와 관련된 것은 좀 기가 막힌 정황이긴 해요. 실제로 다스의 소유주였던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네.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여러 가지 특혜들을 봐줬다라는 의혹들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단정은 하지 말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의혹 수준에서 의혹 수준이니까. 합리적 네. 의심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그 검찰청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니까 결정적인 게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던 17개의 상자. 네. 여기 이제 다수와 BBK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네. 하는데 여기에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검찰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좀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의혹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정황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 공작과 뒷조사를 벌인 정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네. 또 이에 국세청이 협조한 것을 파악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구속한 상태고요. 네네. 또 이 현재로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국정원 실무자 등을 통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제 검찰이 확정을 한 단계인데 네. 원 전 원장을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선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몇 갈래인 거예요? 총 4가지 갈래인 거죠.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예.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예.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물 관리법 위반 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 이렇게 4가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휴 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 네. 이대로라면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키워드 준비하면서 네. 계속 머릿속에 저는 이제 사자성어 하나가 막 되게 막 어떤 연결돼요. 건데요? 인과응보. 어떤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자꾸 정치보복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전임 대통령과 전 정부를 모욕하고 뒷조사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해코지를 시작한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자성어가 막 머릿속에 맴돕니다. 지금 강양구 기자가 몇 갈래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큰 덩어리고 여기다가 또 뭐 몇 개 덩어리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렇죠. 이런 것 같은 네네. 경우도 이제 최고 그러면 몸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건 덩어리이고. 이것은 이제 사법적 의미에서의 죄목으로 만약에 이제 또 나누면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1심 판결이 나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그 죄목이 18가지였거든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목은 20가지가 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이게 하나씩 제목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근데 뭐 지금 이 얘기 하기는 좀 이르죠. 네. 어차피 이제 검찰 수사가 좀 지금까 끝나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갈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정리하기도 힘든 검찰. 네. 그래서 빨리 정리.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혐의가 하도 많아서 네. 기자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검찰이 뭐 측근을 비롯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마다 다 언급되고 있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막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만 해도 지금 4갈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죠. 자, 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 역시 다스가 되겠죠. 네, 다스죠. 일단은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면 네. 다스를 통해서 혹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이제 의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다스 경영 현황 등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고요. 네. 또 오늘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 미국의 이 다스의 로펌 선임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한 정황을 놓고서 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최측근을 이용해서 차명재산 및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혐의도 있기 때문에 네.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야 되는 자료들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그 밝혔으니까 그러면 왜 거기로 갔느냐? 뭐 당연히 따라붙는 의문이 되고 또 추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혐의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검찰은 이 MB 집사로 불리면서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네네. 또 그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한테도 특활비가 달러로 전달됐다는 진술도 10만 있고요. 달러.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또 똑같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거의 판박이죠. 그래서 뭐 부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총선 앞에 어떤 여론조사 돌렸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거의 판박이니까.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뭔가 이제 좀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라면 다스의 실소유자는 검찰 수사 결과 MB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휴가 끝나면은 네. 분명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텐데요. 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검찰에서 거의 확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인은 힘든 게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은 주범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의자가 되는 피의자 거죠. 신분으로 네네. 소환 조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영포빌딩이라는 곳에서 네.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나오면서 네.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이제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인사를 괴롭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걸 염두에 두면 약간 이제 격세지감이 이제 느껴지는데 이 현재로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는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록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청와대 문건들을 뭐 사실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창고에다가 박아 놓았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도